식사들 하셨습니까? 이것은 얼마니? 요것이 8회가 이것은 ATP 내추럴 크림 광고입니다. 두어 달 전에 이 ATP 크림을 광고를 했었죠. 여기 대표님이 이 가려운 피부에 대한민국 그 어떤 제품하고 비교를 해도 자신이 있는데 안 팔린다고 한숨을 쉬시길래 그렇다면 가격을 팔면서도 억울할 정도로 내려보라고 말씀드렸더니 3만원짜리를 18,000원에 지르셨죠. 500개 한정으로. 그 결과 하루 만에 완판이 되어버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즐거운 것은요, 이 재구매가 막 몰려불길래 이제 다시 시작인가 하면서 용기를 내어 물건을 다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강성범TV 구독자에게만 박리타매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계속 18,000원에 달리기로 하고 감사한 마음에요 보너스까지 드리기로 했습니다. 자, 이것이요, 이 패치 같은 것인데 가려운 부위에 이거 붙여보면요 또 안 쓰고는 못 빼긴다고 하네요.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무지하게 건성 피부입니다. 아주 그냥 딱지가 잡히도록 긁어버리는데요, 웬만한 것은 바디로션으로 해결이 되는데 항상 몇 군데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부위에만 요것을 발라버렸더니 아주 깔끔하게 해결이 되어버렸죠. 이것의 주성분이요 하이드로겔이라는 것인데요, 우리 대표님의 평생의 역작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4가지 천연 생약 성분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보너스로 드리는 이 패치, 이것도요 하이드로겔로 만든 것이지요. 일단 저도 골치 아픈 부위에 붙여봤더만요 안 간지럽긴 안 간지럽습니다. 희한하죠. 공짜로 주는 것이니까 한번 붙여보십시오. 바디로션으로만 해결이 되는 분들은요 이거 필요 없습니다. 근데 겨울만 되면은 아주 가려워서 뒤지겠다 하시는 분들만 댓글창 맨 위에 링크 걸어놓을 테니까 클릭을 하십시오. 딴 데로 잘못 들어가면 비싸니까요 조심하십시오. ATP 내추럴 크림 광고 끝. 럭셔리 칼럼 시작하겠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제거되는 걸 보니 참 무섭네요.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면후심흑이라고 했죠. 얼굴은 두껍고 마음은 검다 이 뜻입니다. 구도 홍준표 의원답지 않게 당한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점잖게 표현을 하셨어요. 정말로 세게 당해버렸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그 윤핵관들한테 말이죠. 움직이기가 힘들 정도로 밟혀버렸어요. 그 과정을 요약을 하면은요, 윤석열 후보의 요청으로 홍준표 의원과 단 둘이서만 만났다고 하죠. 거기서 홍준표 의원이 중앙선대위 합류 조건으로 2가지를 갖다가 걸었다고 합니다. 국정 운영 능력을 담보할 만한 조치를 하고 처가 비리를 엄단하겠다는 선언을 해달라. 둘 다 어렵죠. 국정 운영 능력 담보 조치는 윤핵관과 고리를 끊으라는 얘기고 처가 비리는 건드릴 수가 없는 것이 그거가 실세로 보이는데 어떻게 건드립니까? 그야말로 영린을 건드린 것이지요. 자, 그 얘기를 듣고 와갖고 회의를 했겠죠. 홍준표 의원의 제안을 어떻게 둥글둥글하게 정리를 할까가 아니라 홍준표 의원을 어떻게 정리를 해버릴까를 회의를 했겠죠. 결국 가장 잔인한 방법을 꺼냅니다. 홍준표가 공천 거래를 했다. 구태 정치인의 전형이다. 예, 구태 정치 맞죠? 도와주는 조건으로 공천 거래를 한다는 것은 썩은 정치의 전형이죠. 근데 국민의힘에서요, 공천 거래가 생소한 단어일까요? 국민의힘이라면 안 하는 것이 이상한 게 공천 거래 아닐까요? 이건 민주당도요 수박들은 암암리에 하고 있는 것이고요, 국민들이 우리나라 정치를 혐오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이고요, 당연히 없어져야 할 관행이죠. 그래서 윤핵관들이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를 위해, 국민의힘의 혁신을 위해, 국민들을 위한 깨끗한 정치를 위해서 이걸 까발렸을까요? 그럴 리가요. 그럴 리가 없죠. 홍준표 의원 제거하려고 사용 금지된 서로 알면서도 쉬쉬하던 독수를 써버린 것이지요. 이런 독수까지 쓴 것은요, 자기들 밥그릇에 손을 댔기 때문이 아닐까요? 윤핵관들 몫을 건드린 괘씸죄까지 다 뒤집어 쓴 겁니다.
윤핵관들이요, 홍준표 의원이 얘기했던 그걸 하고 싶어갖고 김건희 씨까지 이렇게 모시면서 눈 내리깔고 버티고 있는 것인데, 누구는 당당하게 공천 얘기하면서 받아들이기 힘든 무리한 요구까지 하는 것을 보니 악을 품을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요,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라는 말도 참 허탈합니다. 처가 비리 의혹에 대해서 말이죠. 아니, 어떻게 대통령 후보의 부인이요, 대놓고 허위 경력으로 남의 자리를 뺏어불고 주가 조작 의혹을 강하게 받는데도 검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를 하고 무속인들의 영향력 아래에서 선거 캠프에서 상황 역할을 하는 정황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장모님은 수많은 의혹 중에 작은 의혹 가지고도 구속이 되불고 훨씬 더 큰 의혹들이 줄줄이 대기 중인데도 이것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약속 정도가 왜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인지, 이 제 머리로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서 고작 하는 말이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뭐 이 정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당하게 뭉개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윤석열 후보를 보면은요, 본인이 정치적으로 딱히 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 싶어요. 이번에도 보십시오. 대통령을 하시겠다는 분이요, 단 둘이 이야기하는 것도 스스로 정리를 못하고 알았다 얘기를 해놓고 언론에도 모두 수락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걸 보니까 만찬 자리에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니, 왜 술 꺾어 드십니까?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놓고 뒤돌아서서는요, 부하들 앞에서 아무리 내가 부탁한 자리지만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 사람 부하입니까? 이랬던 걸까요? 그렇게 얘기들을 하니까 부하들이 자기 손에 피 묻히기로 하고 알아서 처리를 한 것 아닐까요? 큰 정치를 하시겠다는 분이 할 행동은 아닌 것 같은데요. 난 오케이 해놓고 돌아와서는 자객들을 보내보는 거. 이재명 후보도 얘기했죠. 앞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하겠다고 하고 돌아서면 달라진다. 구태정치, 이거 너무 빨리 배우신 것 같습니다. 아닌가? 원래 장착이 돼 있는 기술이신가? 아무튼 그래놓고 기자들이 물어보니까요, 그런 얘기 좀 그만합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따, 사실 그렇게 해버리는 건요, 인간적으로도 얼굴이 뻘개지는 일 아닙니까? 아닌가? 원래 얼굴에 색소가 없으신 것인가? 아무튼 홍 의원이 공천 요구를 냈다라는 대대적인 공격을 하면서 언론들과 함께 멍석말이를 시키면서 윤 후보님 쪽에서 명분으로 내세운 것이 윤 후보는 공천에 관여를 안 하기로 했다, 이런 것이죠. 엄매 좋네요. 자, 윤 후보가 안 하면은 누가 하게 되나요? 이준석 대표가 하겠네요. 윤 후보가 안 하면은 대표가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럼 윤핵관이 이준석 대표한테 아이고 대표님이 하십시오 이런다는 거지요. 윤 후보 말대로라면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 그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하고 윤핵관들이 공천을 놓고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 윤 후보가 관여를 하는 그림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게 된다면요, 결국 홍준표 의원을 제거한 이유가 후보가 받기 힘든 조건을 내세운 것도 있었지만 공천권을 쥐고 흔들려는 욕심이 있었던 것으로 결론이 나겠네요. 즉 자기들 밥그릇 때문에 벌써부터 숟가락 놓을 자리들 선점을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나 소중한 꿀단지인데 홍 의원도 그 꿀단지에 손을 댔다가 제거가 됐는데 이준석 대표도 버티면 또 같은 방법으로 제거를 하는 겁니까? 이미 방아쇠에 손가락은 걸어놓고 있지 않았나요? 지금 이준석 대표 성상납 의혹으로 경찰 수사 중이죠. 이걸 검찰이 기소를 하고 안 하고는 손가락 한마디 까딱 하는 것보다 쉬운 것 아닙니까? 즉 검찰이 멱살을 쥐고 있는 것 아닌가 해서요. 혹시 지금 검찰은요, 이준석 대표 멱살 딱 쥐고서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러고 있는 것 같은 상당한 의심이 갑니다. 이준석 대표가 요즘 유난히 윤 후보 눈치를 보는 듯이 느껴지는 게 그런 이유는 아닐까요? 그래서 막상 공천권 준다고 해도 아닙니다, 그냥 당신들이 하세요 이러지는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인데 확실하진 않아요. 참 무섭습니다. 저는 이 사태가요,
윤핵관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려는 마음에 구태 정치를 손절하려는 간절한 소망으로 하는 행동이기를 그 누구보다도 바랍니다. 좋아요. 홍준표 죽이기에 동참한 언론들도 그런 마음으로 저렇게 윤핵관들을 순수한 분들로 바라보는 것이겠죠? 지금 분위기는요. 여야 정치 언론 모두요 홍준표 의원을 밟아버리는 분위기인데요. 전 윤핵관들의 무서움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럼 홍준표 의원을 이렇게 대놓고 폐기물로 만들어버린 이 자신감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계산이 나온 겁니다. 남는 장사다 싶었던 거예요. 윤 후보한테 사사건건 딴지를 거는 와중에도 홍준표 의원에게 손을 내밀었던 이유는요. 윤 후보가 올인을 하고 있는 젊은 남성층에게 홍 의원이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요. 최근 들어서 분위기가 바뀌었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젊은 남성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를 보면은요, 홍준표 의원에 대한 심한 욕설들이 이미 쏟아지고 있었어요. 저도 보면서요, 좀 당황스러웠던 게, 한때 이준석 대표만큼이나 찬양을 하더니요, 하루아침에 그들은 욕을 해버립니다. 이게 뭐 은유적 표현이 아니고요, 진짜로 그냥 욕을 막 해버려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좋아하던 정치인한테 하루아침에 욕설을 내뱉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 꼰대라면요. 예, 저 꼰대 맞아요. 지금 이렇게 홍준표 의원 지지층에 균열이 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자, 공천장사나 하는 구태 정치인 이런 프레임을 딱 씌워버리면요. 손해보는 것 없이 뭐 밥그릇 나눠줄 것도 없이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겠다라는 계산서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놓고 밟아놓고 나서 쐐기까지 박아버리죠. 당 대변인을 통해서 가르치듯이 훈수를 해버립니다. 원팀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의원님. 우리 홍 의원님 올바른 정치인 되시면 뭐 그때 저희가 도와달라고 손 내밀게요. 와,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죠. 와, 이거 해석하면 뭡니까? 그러게 왜 대들어? 이거잖아요. 이 사태를 지켜본 저의 느낌은요. 윤석열 후보와 그 측근들께서 홍준표 의원을 대놓고 백주내낮에 저작거리로 끌어내가지고 몽둥이 찜질을 하고 내쫓아 버린 겁니다. 민주당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요. 조중동 분들이 벌떼처럼 날라들어갖고 대목 장사를 해버렸을 건데 역시나 국민의힘은 이래도 되는 일이냐 이 무서운 일을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사태가 그냥 넘어가 버릴까요? 저는 근래에 이런 식으로 정치적 걸림돌을 갖다가 사람들 다 보는 데서 드러내놓고 제거를 해버리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잔인하고 무서운 방법이었습니다. 제가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에 들어갈 무렵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쉽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힘에 들어가면 홍준표라는 큰 산이 버티고 있을 것이다. 넘기 힘들 것이다. 근데 제가 윤 후보를 과소평가를 해버렸네요. 그분은요, 산이 높다고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부셔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산에 있는 나무와 짐승들의 가치는 무시를 해버리고 잿더미를 만들어 불어요. 국정 운영도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러니 민주진영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막아야 합니다.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고 호재가 있는 것이요. 이 사태 덕분에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는 물 건너갔다고 봅니다. 안철수 후보 쪽에서도 이 사태를 지켜봤어요. 겁이 났을 겁니다. 멋모르고 단일화하자 했다가 본인들이 당할 앞으로의 일을 미리 봐버렸으니까요.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단 하나는 조심을 해야 합니다. 마법과 도술과 주술만 좀 잘 피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칼럼다워야 칼럼이지. 식사하십시오.